어든 나쁜 소리를. 무슨 아니 저희 이게 저예요? 진영이 바보 아니다. 신도 나갑시다. 아, 맞지? 아니 저예요. 자, 그럼 화학평으로 가겠습니다. 화학평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기본 개념들을 좀 알아야지. 화학 반응은 화학 평형을 이룬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진행 양상에 따라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학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산화원은 삼연기 반응 이런 식으로 반응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따라 정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반응이 충분히 한꺼번에 잘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를 가지고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가역 반응은 반응이 A에서 B가 된다고 하면 A에서 B가 되는 반응이 있다고 치면 이거는 여태까지는 재료만 집어넣으면 다 B로 바뀌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돌아갈 수도 있죠. 뭐 물이 녹는 반응이 있다고 쳐봐. 얼음이 녹는 거지, 물이 녹는 거야. 얼음은 항상 녹니? 얼음이 녹는 게 일반적이냐? 상온에서는 상온에서는 일반적이지. 그래서 조건을 얘기하지 않았잖아. 그럼 요거는 조건을 얘기하지 않았다 보니까 그럼 이 화학식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얘를 이 물을 녹은 물을 다시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지. 거꾸로 돌아가는 것 뿐이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웬만한 화학 반응은 조건에 따라서 녹았다 얼었다가 결정돼서 끝나는 개념이 아니야. 때에 따라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잖아. 얼음의 예시를 들면은. 그래서 역반응이 가능할 수 있잖아? 그럼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을 가역반응이라고 합니다. 그치? 조건에 따라 바뀝니다. 아까 그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바뀌는 거겠죠. 근데 그 조건이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라서 온도, 압력, 농도 정도에 따라서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가역반응의 예시를 알 수 있는 단순한, 그러니까 얼음으로 하면 되는데 뭐 굳이 이상한 짓거리 하는데, 아니 지금 얼음은 온도 조건이지만 얘는 온도 조건, 이것도 온도 조건인데 생각해보면 그러니 웃기는구만. 어쨌든 NO2는 갈색이고 N2O4는 무색이야. 근데 이거 아까 얼음처럼 냉각을 하면 N2O4로 바뀌고 녹이면은 NO2로 바뀌어. 이거는 상태 변화랑은 좀 달라. 화학 변화가 열에 의해서 쉽게 진행되는 편의 물질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NO2랑 N2O4를 비슷한 양으로 집어넣었어. 반반 집어넣었어. 그러면 NO2는 젓갈색이니까 젓갈색인 애가 있고 색깔이 없는 애가 반반 섞여 있으면 젓갈색이건 갈색이건 약간 황토색 정도의 중간 형태의 노란색 물질이 생겨 있을 거란 말이야. 반반 섞은 거니까. 근데 얘를 가열을 하면, 뜨겁게 하면 무색이었던 애도 젓갈색으로 바뀌는 거니까 진한 갈색으로 변하지. 가열하면 진한 갈색 돼버렸죠. 시험관 두 개였다고 왜 하나? A, B를 나눠서 B만 뜨거운 데 넣고 A, B는 똑같은 거 있으니까 A는 냉장고에 넣고 막 이런 식으로 구분했나 봐. 근데 이번에 A는 냉각시킨 거니까 기존에 갈색이었던 A까지 무색으로 변하면, 근데 이건 사실 100%는 아니라서 색깔이 흐려지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거지. 무조건 전부 다 몰빵은 아니야. 무조건 A가 무조건 다 B가 되는 것도 아니고 B가 무조건 A가 되는 것도 아니야.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보니까 색깔이 옅어지긴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N2O4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N2O4 3개, NO2 4개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건데, 냉각시키면 N2O4가 많아지는 거지 NO2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NO2가 전부 사라지는 건 아니야. NO2도 일부 남아있는 거야. 물론 계속 냉각시키면 사라질 수도 있죠. 그럼 이거는 시간을 얼마큼 두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변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넘어가. 동그라미 1번이 없는데 45, 44. 네? 이게 동그라미 1번이구나. 동그라미 1번. 이게 동그라미 1번 설명이 겁나 기네. 화학 반응은 웬만하면 다 가역 반응이에요. 구리가 이온화되는 게 전자 두 개의 방출하면서 이온화 되겠죠? 근데 그 전자를 강제로 붙일 수 있다면 다시 구리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뭐 금속물질의 이온화와 합출 과정은 대표적인 가역 반응이다. 광합성과 호흡도 대표적인 가역 반응이다. 여기다 에너지를 줘가지고 이산화탄소랑 물을 재조립을 하면 포도당이 되는 건데, 포도당을
암금을 산소를 가지고 분해를 시켜버리면 이산화탄소랑 물로 바뀌거든요. 앞뒤가 바뀌는 개념이잖아. 그럼 이것도 가역 반응이지. 때에 따라서 광합성할 수도 있지만 식물 안에 생긴 포도당을 식물이 호흡하면 다시 이산화탄소를 분해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동굴. 탄산칼슘이 탄산을 만나면 탄산수소 칼슘으로 바뀌는데 탄산수소 칼슘은 수용액, 탄산칼슘은 고체, 암금. 녹으면 흙탕물, 굳으면 동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석순 되는 겁니다. 시간이 물론 여기 위에 있는 광합성은 오늘 내로 일어나겠지. 식물이었다면 동굴 반응은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맨날 일어나고 있어. 근데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반응이 일어나려면 몇만 년, 몇천만 년 걸리겠지만 일어난 건 맞잖아. 왔다 갔다 했잖아. 그래서 가역 반응 밑으로 내려와서 염화암모늄의 분해도 가역 반응, 탄산칼슘의 분해도 가역 반응, 다 가역 반응. 뭐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역 반응을 알아봅시다. 기본적으로 가역 반응이야.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위에 것도 좀 해야지. 밑에 거는 이제 역반응이 잘 관찰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 앙금 생성 반응 생각해 봅시다. AG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반응시켜서 AgCl 됐는데 그럼 우리 눈에 AgCl이 가라앉은 게 보였지. 가라앉은 게 보였다는 것 자체로 AgCl 그 가라앉은 거 아무리 섞어도 AgCl이 안 녹거든. 왜냐면 녹아 있는 걸 붙여서 가라앉은 게 보이는데 굳어 있는 게 다시 녹으면은 반응 안 한 거나 마찬가지고 당연히 화학 반응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겠지. 일어났잖아. 그리고 돌아가지 않았잖아. 그러면 우리 눈에는 역반응이 안 보이잖아. 그지? 안 보일 뿐이지 안 일어난 건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게 앙금 생성되는 게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 기체 발생 반응. 금속에다 산 집어넣으면 수소기체 발생해서 날아가고 염이 생깁니다. 그죠? 기체 발생해서 날아갔죠. 역반응하려고 수소를 모으기는 되게 힘들어. 왜냐면 수소는 발생해버리면 진짜 헬륨, 수소 이런 애들 공기 중으로 막 뚫고 나가버리거든. 밀도가 워낙 낮아가지고 수소를 모아가지고 얘네들한테 전자를 뺏고 주고 해가지고 다시 돌이키기가 힘들어. 그리고 애초에 H2랑 ZN2+가 있으면 전자를 주겠냐? 안 주지? 물론 이 전자를 주고 안 주고도 가역 반응이잖아. 아까 둘이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거는 가역 반응이니까 이게 일로 가는 만큼 일로 가는 개념이 아니야. 사실 이온화되는 거는 카카나나 아라토린 뭐 이런 거 외웠다고 가정했을 때 칼륨이 K+가 되는 과정은 쉽게 일어나지만 역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럼 얘네들도 아연이 수소한테 굳이 전자를 받을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방향이 있긴 해. 아무리 가역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역반응을 관찰하기 힘들어. 이것도 비가역 반응. 중화 반응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 H 플러스 OH 만나서 물 생기면 물이 분해되는 건 우리 눈에 관찰하기가 되게 힘들어. 1000만 분의 1 정도 분해됩니다. 10의 마이너스 7승의 비율대로 분해됩니다. 안 보입니다. 1000만 명 중에 하나가 분해돼. 한 해에 오늘이라고 칠까? 오늘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요즘 고령화 때문에. 근데 길 가다가 죽는 사람이 보이냐? 병원에 영안실 가면 보이겠지. 겁나 많이 죽는다? 그지? 그지? 그래도 우리 눈엔 죽는 사람이 안 보여. 영안실에 기다리고 있지 않는 이상이야.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면 우리나라 5천만 명이면 5명을 관찰해야 되는데 이거는 관찰할 수가 없다. 5명을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 전국에서 모르는 홍길동이라면 김말동이라는 사람을 찾으래. 어떻게 찾아? 못 찾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못 찾아. 그러니까 이런 비율대로 쪼개지면 그건 안 쪼개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야. 안 쪼개지는 거 같은 거야지 안 쪼개지는 건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도 비가역 반응. 연소도 기체 발생해서 날아갔잖아. 탔잖아. 근데 이것도 정해진 방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돌아가기도 힘들고 재합성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이것도 비가역 반응.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져. 여기 연소, 그러니까 여기서 기체 발생 반응이라 얘기를 해버려서 기체가 날아가면 비가역 반응인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 모순점이 생기지. 기체 발생했는데 기체 발생했는데 지 맘이야. 그래서 비가역과 가역을 완벽하게 나누기는 힘들어. 그냥 잘 안 보이면 비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예시대로만 그냥 외워서 비가역은 기체 발생, 앙금, 중화 반응, 연소라고 했을 때 밑에서 비가역 보자.
구리가 이온화되는 거 이렇게 써놔요. 사실 이거 구리가 이온화되는 식이거든. 이렇게 보면. 그러면 또 구리가 이온화 야이 가역이라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금속이랑 산이 반응해가지고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비가역으로 봅니다. 여기는 구리만 이온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거지 같죠? 그럼 여기는 기체가 발생했네 이것도. 근데 이걸 비가역이라고 볼 수 있나? 물컵 안에다가 수증기를 넣어놓고 압축을 시키면 물이 되는 거는 쉽게 일어나는 편인데 의외로. 그냥 기준이 이상하지. 이건 가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비가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 애매함. 그치? 이 애매함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것도 상온에서 이 상온에서라고 써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혹시나 생긴 김 같은 애들이 물을 끓이면 식으면서 물로 돌아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비가역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물은 흔하니까 나는. 기준이 좀 이상해. 이거는 둘 다 기체였으니까 뭐 왔다 갔다 아까는 1번 예시가 이거였잖아. 이건 확실히 가역이지. 이거는 비가역을 X 쳐놓게. 이거는 가역. 암모니아가 쪼개진다. 기체가 기체로 된다. 이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중화 반응이지. 비가역. 걔 어거집니다. 이건 답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누구 맘대로 비가역 가역을 이런 식으로 정해놨을까? 그냥 그렇구나 정도가 알면 돼. 엄밀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가역과 비가역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가역과 비가역을 알았으니까 가역과 비가역의 추가 개념을 설명을 할 텐데 화학 평형,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화학 평형이 뭐냐면 가역과 그러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이 있다면 온도, 압력, 농도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속도가 다를 수가 있어. 뭐 예를 들면 얼음을 녹일 때 얼음을 가스불 위에 올려놓으면 바로 녹겠지만 얼음을 냉장실에 두면 몇 시간 동안 녹을 수가 있어. 그지? 녹기는 녹는데 같은 반응이라고 말하기 애매해지잖아. 그러니까 주변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달라지는 거야. 이게 만약에 얼음이었다고 치고 이게 만약에 물이었다고 치면 냉장고의 정반응 속도랑 가스 레인지의 정반응 속도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속도가 빠른 거냐, 정반응 속도가. 가스 레인지가 빠른 거야. 그러니까 이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를 비교를 해서 화학 반응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반응 있잖아. A, B,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스몰 a, 스몰 b처럼 표현해서 A, A, B, B, C, C, D, D 반응이 있다고 치면 A, B가 정반응에서 넘어가는 V1이라는 속도가 있으면 CD가 역반응으로 돌아가는 V2라는 속도가 있을 거야. V1이 V2에 비해 현저하게 클 때 비가역 반응이라고 설명하는 거였어요. 여태까지는. 현저하게 크지 않거나 비슷하다면 뭐 이럴 수도 있지. 요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다. 요런 상황이라면 그때 요거를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심지어 때에 따라서 같아질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화학 평형이라고 얘기해. 얼음물을 얼음만 넣어놓고 냉장실에 넣어놔가지고 얼음 반 물 반을 만들어 놨어. 그 상태 그대로 0도씨로 고정한 김치 냉장고에 이 컵을 넣어놓으면 어냐 녹냐 둘 다 일어나죠. 그러니까 양이 안 변하죠. 녹으면서 얼거든요. 한 명은 녹고 한 명은 어니까 그대로야. 우리 눈에 보기. 용해평형할 때 그런 거 했었다. 흰 설탕물에다가 흑설탕 섞으면 설탕물도 어두컴컴해지고 앙금도 생기는데 앙금도 어두컴컴해지고. 기억나요? 이 얘기한 건 기억나요? 그럴 일이 있어. 근데 그 설탕의 양은 변하지 않아. 그 예를 들면 설탕이 이렇게 있는데 포화 용액을 만들고 좀 과도하게 들이고서 바닥에 설탕이 이렇게 가라앉았다고 이렇게 하면 얘도 거의 투명하지만 약간 희끄무레하고 희끄. 얘는 흰색. 근데 여기다 흑설탕을 부어. 흑설탕을 부으면 여기도 살짝 어두워지고 여기도 살짝 어두워지지만 내가 부은 흑설탕 일부가 여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도 약간 흑설탕의 성질을 띠고 얘도 흑설탕의 성질이 조금 띠긴 하지만 이 설탕의 높이는 변하지 않는다고. 용해도가 바뀐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럼 이거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보여주는 화학 실험이었잖아. 얘네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똑같으면 그대로지. 물론 아까 녹았던 애가 지금 언 애는 아니야.
밑자 다 그 이름표를 달아놓는다고 하면 녹은 애가 어느 애는 아니지만 겉으로 보기엔 알 바 아니지 다 얼음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넘어가서 그런 화학과는 또 뭐가 있나? 아까 N2O4, N2를 했지만 이번에는 HI가 H2랑 I2로 분해되는 방법 생각을 해봅시다. 100% 반응하는 게 아니라 했단 말이야. 잔여물이 남는다. 물론 잔여물 안 남게 강하게 뭐 냉각 겁나 얼리거나 겁나 냉각시키면 뭐 다른 반응이 일어나니까 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당선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치면 요 그래프를 보고 설명하면은 이 HI가 H2랑 I2로 바뀌는데 바뀌다 보니까 HI는 줄어들고 H2랑 I2는 늘어나죠. 네. 그죠? 그러니까 H2, HI 재료가 많을 때 반응이 빠르겠냐, 적을 때 반응이 빠르겠냐. 농도 줄어드는 거를 시간으로 나눈 게 화학 반응 속도다. 100개가 있을 때 반응이 잘 일어날까? 1개가, 2개가 있을 때 반응이 잘 일어날까? 아무래도 많이 있을 때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물을 만들려고 했는데 물을 1리터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게 수소랑 산소를 가져오는데 뭐 100기압, 50기압의 산소만큼을 가져오면 수증기 1리터가 쉽게 생겨. 근데 수증기 분자 2개, 산소 분자 1개를 가져와가지고 이 교실 안에다가 풀어놔. 수소랑 산소가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아. 반응을 언제 해? 만날 일이 없는데. 그잖아? 그러니까 그 비율대로 화학 반응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때 초반에 HI가 많으면 정반응이 빨리 일어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 정반응 속도가 빨랐다가 반응이 일어남에 따라서 HI의 양이 주니까 서서히 반응 속도로 줄어듭니다. 근데 반응 속도가 줄어들면 얘는 줄어들지만 반응 속도 개념으로 보면 H2랑 I2가 늘어나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H2랑 I2의 그 재료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EHI가 생성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HI가 분해되는 속도가 줄어들고 H2, I2가 역반응하는 속도가 그러니까 정반이니까 HI가 분해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HI가 생성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 이 중간에 만나가지고 어느 순간 이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존재하면 그게 평형 상태다. 뭔지 알겠죠? 근데 농도가 같은 건 아니야. 농도는 다를 수 있어. 근데 농도가 변하지는 않아.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또 정리를 해봅시다. 이것도 N2O4로 갑자기 또 점프를 해가지고 다른 걸로 바뀌는 느낌이에요. 와, 이거 일단 거기에 들어있는 원소의 전체 양은 같다고 가정하고 N2O4, NO2 실험을 해봐. 아까 전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이 실험이 있다고 치면 N2O4 몰빵하면은 0.04지. 그러니까 NO2에다가 N2O4 여기 뒤집어놨어. 혹시나 0.04만큼의 N2O4가 NO2로 다 분해되면 몇이야? 다 분해되면 몇이야? 화학반응 전부 다 일어나면 몇이냐고 농도가. 0.04만큼의 N2O4가 있었는데 다 반응해서 NO2로 바뀌면 몇 개로 바뀌냐고. 0.08. 0.08개야. 그러니까 얘는 0.04 vs 빵이고 혹시나 0 vs 0.08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들어있는 질소와 산소의 비율은 같은 거야. 그지? 근데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봅시다. 0.0337이랑 0.126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은 이 분해를 해서 빼주면 0.0337이니까 최종적으로 0.0337은 얼마만큼 빠진 거야? 3 0.063이 반응했으니까 0.0126이 생긴 거지. 0.0126 생긴다. 여기 이거대로 보면, 그지? 그럼 얘도 그 조건을 아까 물이라고 하더라도 0도씨에 넣으면 언젠가는 물반 얼음반 될 거고, 얼음이라고 하더라도 0도씨에 두면은 조금 가열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들 비율 조절하면 반반이 될 테니까 얘에 따라서 얘는 냉동실에 있던 N2O4를 그러니까 녹여가지고 0.0116만큼 반응을 시킨 거다 가정하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냉동실이 있고 그러니까 얼음처럼 생각을 하면 이거는 그 냉장고 앞에 있는 식탁이 있어. 식탁이 있어.
근데 냉동실에 있던 얼음물이랑 그러니까 얼음이랑 식탁에 있던 물을 중간에 있는 김치 냉장고에 넣어서 조건을 똑같이 만들어 두면 양이 같다고 치면 둘 다 물반 얼음반 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얘네들도 0.08인데 같은 조건에다가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얘가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할 거거든. 그럼 거꾸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 0.08이니까 얘가 최종 농도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얘가 0.0116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얘는 어떻게 될까? 계산하기 귀찮아서 0.08 0 4 9 7 0.4 이러면 0.01 맞니? 네. 저저저 네? 6 뭔 계산하는 거야? 영- 0.0116 여기서 빼 그냥 계산하기 귀찮아. 0.674? 0.673? 674? 아니 어쨌든 여기서 0.0337의 두 배니까 이렇게 쓰지 마. 674야. 0.0674를 빼서 반응을 해서 0.0126이 나오면 0.0674의 반만큼을 거꾸로 돌아가니까 플러스 0.0337이 되면서 같은 조건이 돼버려. 같은 조건에 같은 평형 농도를 맞추려고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죠? 이게 화학 평형입니다. 이게 원소가 들어간 양이 같으면 특정 조건, 온도, 압력에서 이런 특정 농도를 가지게 약속이 됩니다. 희한하게도. 딱히 희한할 건 아닙니다. 사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에 넣으면은 녹지도 않고 얼지도 않을 거고 냉동실에 넣으면 얼 거고 밖에다 넣으면 녹겠지. 뭐 이런 내용을 여기다 쓴 거야 그냥. 그래서 화학식을 이렇게 쓰니까 혹시나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H2I2가 EHI가 되니까 착각 안 하는데 하다가 나중에 문제 풀다 착각할까봐 미리 막 써놨는데 이것 때문에 거기까지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개수비는 화학 반응비지 실제 물질 반응비가 아니야. 그지? 내가 만약에 H2 얼음이 있는데 H2L이라고 쓴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얼음물은 반반은 아니야. 그지? 조건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조건을 모르는데 1대1 대 2의 존재의 비율로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적 없겠지만 아직. 평형 농도는 특정 조건의 수치로 정해져 있어. 사실은 용해도도 평형이야. 설탕이 50도에서 뭐 100g 녹아, 100도에서 70g 녹아 하면은 70g만큼 녹고 녹았다 석출됐다 녹았다 석출됐다 속도가 비슷해지는 거야. 해당 온도에서. 그러니까 딱 70g만 녹게 되는 거야. 71g 녹더라도 혹시나 해서 다시 71g 녹은 게 1g이 석출돼서 나오거나 해가지고 70단 맞춰지는 거거든. 그럼 얘네들도 특정 조건에 따라서 농도비가 달라지는 거지 고정된 건 아니야. 1대1대1는 아니야. 그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 특정 농도 비율을 매번 농도를 외우기 귀찮으니까 불편하니까 농도가 존재하는 비율을 수치화해 놓은 숫자가 있습니다. 평형상수로. 그래서 평형상수 계산하는 거기서 합니다. 계산 이렇게 합니다. 다시 여기 화학식 AA, BB, CC, DD가 있다고 치면 반응물의 비와 생성물의 비를 수치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A의 몰농도, B의 몰농도분의 C의 몰농도, D의 몰농도 곱으로 표시를 하는데 개수는 위로 올라갑니다. A의 A승, B의 B승, C의 C승, D의 D승 형태로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으면 K값이 되는 겁니다. 평형상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실제 예시를 보는 게 편하니까. 그럼 평형상수라는 개념을 실제 응용해 계산을 해보자. 계산돼 있는 거니까 이제 나는 숫자는 계산 안 할게. 여기 CO랑 H2가 만나서 메탄올이 되는 화학 반응이 있다고 쳐봐. 수소 두 개가 만나가지고. 그럼 재료가 0.1, 0.1 넣으면은 화학 평형되면 얘도 한 0. 이거 뭐 화학 반응 비에 따라서 이렇게 줄고 이렇게 늘어나겠지 뭐. 그럼 이거 왜 0. 뭐야? 9, 8, 0.0089, 0.0082, 그러니까 거의 막 1대1 그리고 0.0089, 거의 1대1대1의 비율대로 생기네. 대충 한 0.09, 0.08, 0.00, 0.008이구나 이거. 10대 10대 1의 비율로 생기네. 대충. 그죠? 그 두 번째 조건. 없는데 이번엔 재료만 집어넣어. 이거는 지금 생성물만 집어넣은 거고 없고 이번엔 얘는 없고 생성물만 집어넣은 거고
그러면은 얘도 역반응해가지고 농도가 달라지겠지만 애초에 들어있는 원소가 아까랑 달리 달러. 0.1만큼의 메탄올을 분해한다고 해서 0.1만큼의 이산화탄소랑 수소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농도는 달러. 그지? 농도는 다른데 여기 0.091 이렇게 평형 농도가 생길 거란 말이야. 어쨌든 간에 역반응 적당히 하고 실험 일반은 정반응을 적당히 하고 실험 일반은 역반응을 적당히 하겠지. 그지? 이번에 실험 3번은 다 0.1씩 넣어봐. 비슷하게 넣어봐. 그럼 또 새로운 농도비가 생기겠지? 근데 희한하게도 아까 그 예시에 따라서 K값이라는 거는 CO2의 몰농도의 1승, H2 몰농도의 2승, 메탄올의 1승, 몰농도의 1승 비율대로 숫자를 쓴다고 쳐봐. 그럼 여기서 0.091, 0.082의 제곱분의 0.0089를 한 거랑 0.07, 0.15 분의 0.02, 그러니까 0. 이거의 제곱이지. 이거 한 거랑 0.138, 0.176의 제곱분의 0.06 한 숫자가 셋 다 같습니다. 자연계의 약속입니다. 평형상수를 실험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CO의 H2 여기 같잖아. 다른데요. 같은 겁니다. 이거는 실험이 어떻게 똑같이 되는 거야? 정확하게 한 거 아니잖아요. 0.2471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소수점 날려가지고 계산이 안 된 거지. 다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화학평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화학 평형상수 값은 실험에서 판단해서 찾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건 추가로 이제 알아보면 아세트산이 이온화되는 식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안에 근데 이거는 뭐 그까지는 아닌데 이번 예시를 하지 말고 두 번째 걸 예시를 들게. 탄산칼슘이 녹아서 산화칼슘이랑 CO2가 되면 이 안에 상태가 다른 애들이 존재하죠. 아까는 녹아가지고 녹아있는 물질의 농도를 각 제각기 계산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면 얘는 녹아있는 애가 아니니까 녹아있는 애의 농도를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 녹아있지 않은 애의 농도를 계산할 수 없으니까 지워버려 그냥. K는 CO2의 양에만 관련이 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용해도가 아까 평형이랑 비슷하다고 했기 때문에 용해도 기준을 설명을 해볼게. 여기 설탕이 녹아있어. 근데 용해도가 설탕이 뭐 50도씨에서 용해도가 100g이야. 근데 내가 150g을 녹인 거야. 그럼 여기 100g 녹아있지? 네. 그리고 여기 50g 석출돼 있지? 네. 그러면 이건 화학식이 설탕고체 더하기 H2. 근데 사실 물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물에서 실험하기 때문에 일단 표현 안 합니다. 생략합니다. 일단 설탕이 물에 녹아서 설탕 수용액이 됐다고 가정하면 고체는 지웁니다. 설탕 양만 중요합니다. 설탕의 용해도가 100입니다. 왜냐면 고체를 얼만큼 가라앉는지 계산할 필요가 없거든. 왜냐면 다른 그림을 그려보자. 100g 녹아 있는데 용해도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100g 녹았지? 그러니까 아까 설탕 50g이 있었지 바닥에. 근데 내가 밑에다가 빵꾸를 딱 부드러 놓는 거야. 주사기 같은 거를. 그리고 여기다가 10g을 더 집어넣는 거야. 그지? 그러면 내가 여기가 60g으로 바뀌었지 사실은. 여기 있는 물이 저 바닥에서 설탕이 10g이 추가되는지 안 추가되는지 내가 알게 뭐야. 나는 지금 100g 다 녹여가지고 난 여유 능력이 없는데. 그지? 그러니까 설탕 고체가 있으면 설탕 고체가 더 이상 화학 반응에 추가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왜냐면 얘를 더 집어넣어서 추가로 관여하면 용해도가 100에서 150으로 뛰냐? 용해도는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그지? 특정 온도에 특정 용해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체 같은 건 그 화학 반응식에 관여하지 않아. 예를 들면 또 여기 그 설탕물만 딱 따라내. 그럼 이거는 그냥 포화용액이 되는 거지. 그럼 설탕 고체가 사라지네? 설탕 고체는 알바 아니었던 거지 사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화학 반응식에서 고체가 나오면 고체가 아닌 상태 물질들의 양만 고려하면 화학 평형이 종료되는 거지. 예를 들면 뭐 탄산칼슘을 열분해하면 CO2가 일기한만큼 나온다. 하면 그냥 CO2 일기한만큼 나오면 그냥 끝난 거지. 여기 탄산칼슘 얼마 있는지 없는지는 알 바가 아닌 거야. 그래서 잘 갔어? 진혁이 잤어? 잠깐 머릿속에 있긴 했는데 잘 짜는 거 아닌데.
그걸 참고라고 하기로 했어요. 아니 우리 있잖아. 선생님이 가르치신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뜻한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 오래 걸리시고 있었어요. 이 유체이탈 뭐 정치인이세요? 아니, 제가 그랬나요? 뭐야 이거? 진짜 아이고 대통령 꿈나무네. 나중에 대통령 되면 아니 저 안 해서 보죠. 오래 안수 있었을 텐데 오래 숙이면 잠그고 오래 안 숙이면 안 잠궈요? 그러지 않을까요? 오래 쓰였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필름 끊기자. 아, 그러니까 필름 끊겨서 그래. 내가 보기엔 나는 그렇게 안 잠그고 딱 이렇게 했는데 남들이 볼 때 그 상대성이 이러니까 질문 잘 잤잖아. 너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다. 됐고 어쨌든 고체 물질은 제거할 겁니다. 됐죠? 자, 네. 이게 고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체가 있을 때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을 때는 고체를 우리가 고체랑 vs 액체가 섞여 있을 때 고체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액체랑 기체가 섞여 있을 때 액체를 지워버립니다. 좀 더 자유로운 애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는 무시해도 된다. 이런 개념이야,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여기 화학 전체 반응식 상에 상이 다른 애가 있으면 이 새끼를 지워버려. 그럼 화학 평형식은 어떻게 써? K 값이라는 거는 현재 NH3의 농도, 몰 농도와 HCl의 몰 농도를 표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밑에도. 그러면 기체, 물은 일단 생략이야. 물은 너무 당연한 거라서. 물 생략하고 기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 여기 고체 지워버려. 고체 지워버려. 평형식은 불이이온과 아연이온의 비율대로만 고려를 해버리면 평형이 완료되는 거. 얘를 지워버려. 됐죠? 사실 아까 암놈 생성 반응, 비가역 반응처럼 생각했지만 지금 보면은 이 식을 봐라. A는 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녹을 수도 있어. 숫자가 낮아서 그러지. 그래서 앞으로는 가역 비가역을 굳이 구분해 놓지 않습니다. 가역 비가역 언급하면서 세상에 정반응이라는 거랑 역반응이라는 걸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언급하기 위해서 가역 비가역이 나온 거지. 너네한테 뭐 비가역이 그런 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여기 연습 문제는 물어보겠지. 평형상수 구하기 예시로 그냥 바로 넘어가서 풀어봐야지. 그냥 A, EB가 이시가 되는 반응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화학 반응이 다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A가 0.2몰, B가 0.3몰, C가 0.8몰 농도가 됐다 쳐봐. 그럼 이 K 값은 A의 B제곱분의 C의 제곱으로 나와야 되고 그때 나온 A 값은 현재 A의 몰 농도예요. 0.2와 0.4의 제곱과 0.8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면 그게 2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무조건 20을 맞추도록 화학 반응이 일어나. 굳이 내를 0.2, 0.4 이런 식으로 넣지 않더라도. 됐습니다. 이거 잘 했고. 평형상수는 생각을 해보면 A가 B가 되는 반응이 있다고 치면 K 값은 그냥 A분의 B잖아. 물론 B가 B가 A가 되는 반응이 있다고 치면 K 값은 B분의 A네? 그럼 역반응이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역함수 막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K는 K 역함수의 분의 1이야. 역함수의 역함수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이건 나는 바라보는 관점에서 얼음이 녹는다고 쓸 수도 있고 화학식을 물이 언다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화학 반응식이 아니고 단지 앞에 쓸 걸 뒤에 쓸 뿐이지 같은 화학식인 거야. 근데 평형상수는 역수로 바뀔 수는 있어. 이때는 이게 만약 아까 앞에 그게 20이었다고 치면 그 화학 반응식을 뒤집으면 20분의 1이 될 테니까. 그지? 뭐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역수관계 당연히 되겠죠. 아 그리고 때에 따라서 내가 H2랑 O2가 반응해가지고 물이 된다고 쓸 수도 있지만 H2랑 2분의 1 O2가 돼가지고 물이 된다고 식을 간략하게 쓸 수도 있잖아? 그죠? 네. 근데 하필 평형 농도가 3대 2대 5야. 예를 들면 계산 내가 굉장히 숫자를 너무 크게 했나? 그럼 이 평형상수 값은 몇이냐? 평형 농도가 3몰, 2몰, 5몰이었으면 9 곱하기 2분의 5잖아. 3의 제곱이니까 H2의 제곱분의 O2 몰 농도 분의 H2O의 제곱이니까
5가 아니면 25네. 네. 그럼 18분의 25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화학식을 이렇게 써버리면 K 값이 H2에 O2에 내가 지수를 올린다고 해서 2분의 1승에 H2O가 돼버리니까 농도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식을 이렇게 썼을 뿐이지. 그러면 3 곱하기 루트 2분의 5가 돼버리잖아. 그죠? 여기다가 제곱을 해버리면 이 식이 되잖아요. 네. 그죠? 왜냐면 여기다가 내가 2를 곱했을 때 그걸 곱한 게 지수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2를 곱해버리면 전체적으로 지수가 2로 올라가 버리거든. 전체 화학 반응식이 지수 제곱화돼가지고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개수 비율에 따라서. 그냥 산수에 대한 언급입니다. 평형상수 값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사실 나머지는 그냥 블라블라 했고 이게 중요한 거야. 평형상수가 5 곱하기 5 곱하기 10의 8승이다 라고 해버리면 K 값이 겁나 크지? 그러면 N2의 H2의 세제곱 곱하기 NH3의 제곱이라는 숫자가 5 곱하기 10의 8승이라는 거니까 대충 얘기해 보기에 이 분모의 숫자가 분모가 크다는 거야? 분자가 크다는 거야? 분자가 겁나 크다는 거야? 네. 그러면 질소랑 수소랑 암모니아를 1대1대1로 집어넣으면 질소랑 수소가 안 보일 정도로 사라져서 암모니아로 다 변한다는 얘기야. 네. 그지? 그러니까 이 평형상수가 숫자가 겁나 크다는 얘기는 정반응이 겁나 잘 되는 반응이라는 얘기야. 평형상수만 알려주면 이 화학 반응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용해도로 생각을 해봐. 용해도가 3만이다. 잘 녹는 거냐 덜 녹는 거냐. 겁나 잘 녹는 애라는 얘기지. 예를 들면 이거 봐봐. 이거. 용해도가 5 곱하기 18승이다. 이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거야? 안 일어난다는 거야? 폭발한다는 거야. 이거 좀 불난다. 약간 이런 느낌이냐? 근데 평형상수가 낮다는 얘기는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비슷하게 집어넣어도 역반응이 일어나니까 넘어가질 않는다는 얘기야. 혹시나 비슷하게 집어넣으면 역반응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재료만 넣어도 재료가 넘어가질 않고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AgCl을 생각해 볼까? AgCl 아까 식 써 있었으니까 AgCl이 Ag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되는 식이 있다고 치면 K 값은 Ag 곱이랑 Cl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고치니까 지워버릴 거거든. 그치? 그러면 AgCl의 평형상수 값이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입니다. 그죠? 그럼 내가 AgCl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맹물 안에 AgCl이 녹는 건 10의 마이너스 5승밖에 안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됐죠? 네.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중고등 단위에서는 안 녹는 건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런 앙금이 녹는다 안 녹는다는 어디다 응용하냐면 정수장, 미세먼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공기청정기 있다고 치면 폐수 처리장에 독극물이 들어갔어. 누가 여기다 독극물을 타버린 거야. 독극물을 탔는데 보통 무슨 뭐 오존주의보, 뭐 무슨 산화질소 뭐 주의보 이런 거 하면은 ppm 뭐 오존 ppm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네. 거의 뭐 100만 분의 1, 3만 분의 1씩으로 오존이 들어있어도 위험해서 외출을 자제하라고 막 이렇게 뜨잖아. 그러면 이게 숫자가 의외로 작아 보이지만 특정 화학물질 같은 건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만 들어가서 수돗물에 딱 집어넣으면 서울 시민들을 다 죽을 수가 있거든. 재수 없으면. 그지? 그런 거 할 때쯤에는 이 수치가 되게 큰 수치입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이거를 기가역으로 보는 거지 나중에 사실 가역입니다. 치고 그런 데 응용할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요거 해봅시다. 그냥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답안이 상. 딱 해가지고 원래는 질소 1몰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평형상수가 4분의 1이야. 근데 그 지수를 다 2분의 1배를 했어. 그럼 평형상수가 몇이야?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2분의 2분의 1이 되는 거야. 네. 그죠? 되게 쉽다. 자, 했습니다. 넘어가 봅니다. 와, 선생님. 다시 2점 풀면. 이거는 아까
K 값이 이게 지금 뭐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 A가 B가 된 A를 그러니까 A랑 B라고 해보면 A가 반응물이고 B가 생성물이잖아. 그럼 여기 반응물이라고 썼으니까 A랑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으면 이게 B칸이고 이게 A칸이야. 최종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그래프는 평형상수가 큰 거냐 작은 거냐? 큰 거. 크지 않아요? 큰 거죠? 네. 생성물이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초반엔 A가 100%였잖아. 네. A 100개를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10대 90으로 바뀐 거니까 평형상수가 대략 굳이 따지면 9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딱 봐도 나중에 반응, 아까 내가 얘기한 거야. 그냥 반응물이 많이 생겨, 생성물이 많이 생기겠네. K값이 크니까 K값 알려주면 예를 들면 이거는 생성물이 조금 생기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대. 그리고 나중에 평형 상태 유지되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예를 들면 물에다 설탕 100g 했는데 포화연행 만들었는데 1년 지나면 설탕은 굳어있니? 1년 지나도 100g 녹아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도 평형 상태에 이른 다음에는 계속 평형이야. 한번 평형은 영원한 평형이다.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K 값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여기 AGCL 나와 있는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이런 걸 가지고 얘는 그렇기 때문에 비가역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 지금. 그런 게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잖아. 물이 수소는 산소를 갖다 대면 펑하고 터진다며. 그러니까 수소는 산소만 만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거든. 너네가 그 물 분해해가지고 생긴 모아놓은 수소가 용량품이라서 그러지. 옛날에 그 비행선 이런 데다 수소 가득 모아놓고 태우면 팍 이렇게 터진단 말이야. 난리 난단 말이야. 네. 왜냐면 10에 40승이니까. 이건 만나면 그냥 바로 폭발해버린다는 얘기야. 만나면 급격하게 거기 있는 재료를 다 반응시켜버릴 거라는 얘기거든. 알겠죠? 네. 근데 사실 속도 개념이랑 좀 다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네. 예를 들면 각설탕 100g이 있으면 맹물에다 집어넣으면 아까 내가 용해도 100이라고 가정할게. 그러면 각설탕은 물에 100g만큼 녹겠지. 그지? 근데 각설탕을 100g을 이렇게 놔두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물 분자의 움직임도 약하고 각설탕은 뭉쳐있기 때문에 잘 안 녹아 생각보다 사실. 한 며칠 지나야지 다 녹을 거야. 사실 이 숫자는 진행되는 정도가 크다는 거지 속도랑 연관시켜서 말하면 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느리게 일어날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어쨌든 간에 한 1년 뒤에 냉장고 보면 각설탕이 안 보일 거야. 물컵에서 다 녹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진행 방향만 예측하는 거지 사실 속도를 예측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확 진행되면 속도가 대체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뭐 그러면 여기 수소랑 아이오딘의 반응 다시 써가지고 K값 이렇게 정해놓고 이때 평형상수 값이 10이야. 그지? 그러면 평형상수 값을 알려줘. 근데 이번에 하필이면 수소랑 아이오딘이랑 아이오딘이랑 수소를 1대1에 3으로 집어넣은 거야. 실험 조건에 1대1에 3으로 집어넣은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HI가 늘어날지 HI가 줄어들지를 어떻게 알아? 아직 모르지. 그러니까 평형상수가 10이지 1대1에 3으로 넣었을 때가 평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평형이 아니니까 평형으로 이동을 할 텐데 이게 수소가 그러니까 HI가 커질지 HI가 작아질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아까 이 평형상수 식에다가 그냥 그 놈들을 집어넣어 버리잖아. H2가 1이고 I2가 2고 HI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니까 9가 돼. 그럼 4.5가 돼. 예를 들면 평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형상수 식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은 거야. 4.5가 돼. 근데 평형이 된다면 10이 돼야 돼. 라는 얘기는 얘가 좀 더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 얘가 좀 더 작아져서 언젠가는 얘가 10이라는 숫자를 맞출 거란 얘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평형이 아닌 상태에서 평형식에다 숫자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 화학물질이 내가 집어넣은 화학물질이 정반응할지 역반응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 그 예측한 수치를 반응지수 Q라고 합니다. 그지? 그럼 반응지수 Q가 위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4.5지 선생님이 집어넣은 게 K가 10이지 Q가 K보다 작다는 거는 아직 분모가 작다는 얘기니까 분자가 작다는 얘기니까 분모가 줄어들고 분자가 커지면서 언젠간 10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그건 정반응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반응지수가 K보다 작다면 정반응할 거다
반응 지수가 오히려 K 값보다 크다면 언젠가는 줄어들면서 역반응할 거다. 혹시나 반응 지수가 K랑 같다면 반응 지수가 K가 같다면 이거는 평형동도인데 당연히 K지. 반응 이동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반응 지수라는 거 문제 풀다가 또 뭐냐고 물어볼 인간들이 매년 있었다. 평형상수 식에다가 아직 평형을 이루지 않은 화물의 농도를 집어넣어서 계산해가지고 예측을 해보는 수치다. 알겠죠? 다 했습니다. 뒤에 문제 푸세요.